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에서 투쟁하신 지 1369일째가 되는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2020년은 우리 공화당이 말한 대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서도 부동산과 중국 폐렴이 그 큰 두 축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눈이 한눈이 팔려있는 사이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북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어느 곳에서도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물품 교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수많은 범죄들이 법원과 검찰에 의해서 덮여지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권력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의문스러운 죽음들이 이어지는 2020년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24번의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점점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집을 가지지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한 채를 얻겠다라고 하는,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꿈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서서히 사라져서 이제는 그 꿈이 정말 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폐렴은 정치방역, K방역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신 문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백신 문제만 한번 봐보죠.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몸을 감염시키는 치료법을 굉장히 오래되고 사람마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방식을 구태여 사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맞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백신이 팔리지가 않아서 SK와 OEM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팔리지가 않아서 급하게 산 게 아니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백스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백신을 동등하게 나누자라는 기구를 통해서 또 백신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느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이 단체,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국민의 120%가 맞을 백신을 구했다고 하는데 굳이 코백스에서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것으로 직진할 것이 명확관화합니다. 이런 혹이 국민들에겐 불행이지만 어찌 보면 정치인들에게는, 야당에게는 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정치 논평가가 된 마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을 하고 끝입니다. 암흑의 시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시대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위선적인 야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4년여를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정말 이 암흑의 시대에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국민들께 용기를 드리는 정당, 국민들과 함께 자유혁명을 이루는 우리 공화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힘차게 한번 신나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